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줬던 이유?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 가장 메인은 정답을 몰라서. 정답을 알아도 내가 혼자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답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답, 한 사람의 삶의 답,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그냥 답이고 남들이 그냥 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뭐 그게 나오는 원리가 있나?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답은 내가 안 정해요. 누가 정해줍니다. 난 받아들여.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답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답이라고 하면 난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여. 따라해. 아닙니다. 정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은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종류의 나라는 사람의 디폴트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같다고 생각했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답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뭐 이거 저거 봤자지 뭐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은 개성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 나온 답변 아니야? 아니에요. 개성 없고 재능 없고 사회에서 그럴싸한 성공도 못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그걸 적어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정답이 바뀌기 때문에 소홀히 적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내 인생 전반적인 흐름을 지배하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건데? 동쪽으로 갈 건데? 서쪽으로 갈 건데? 남쪽으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건데? 그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데?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2개 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거기까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과정, 수단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럼 3가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갈 것인가? 아주 심플하죠. 인생의 정답은 인생이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가 되는 것. 아무 재능 없이 태어났지만 재능의 끝판왕을 찍고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인생에 뭔가 하나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이르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조차 하나의 개성이고 또 다른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의 것들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더 좋은 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어설픈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고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목적지로 향하는 수많은 갈래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꼽을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며 내 목표로 가는 길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한테나 다 물어보는데 사실 수십, 수백, 수만 개라면 나는 수백, 수만 개의 방법을 생각하고 수백, 수만 명의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전문가는 평생에 10명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목적지도 자기가 안 고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 셋 다 엉망진창으로 골라버리니까 인생의 정답이라는 게 사실 오답에 가깝고 그것들을 실행하기는 그래서 더 힘들고 실행을 했는데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공허하게. 그래서 그 외 부수적인 것들, 인생 외에 부수적인 것들에 많이 집착을 하죠. 뭐 쾌락이라던가 타인의 사랑이라던가 가족관계라던가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 자체에서 성취감을 못 느끼고 인생 자체에서 뭔가 약간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부수적인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살맛을 못 느끼는 거지. 근데 제가 저번에 번영 수업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번영이든 간에 하나만 있지는 않고요. 다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다 뭉쳐가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유도 얻을 것이고 재능도 얻을 것이고 사랑도 얻을 것이고 관계도 얻을 것이고 명예도 얻을 것이고 돈도 얻을 것이고 다 얻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 하나의 이 결과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아가고 갖춰야지만 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정답을 잘 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난이도가 쉽다. 성과를 내는데 조금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 다른 사람이 내 노고에 대해서 알아봐준다. 나 스스로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남들의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면서 나만의 업적을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릴 거 없이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에 휘둘릴 거 없이 나만의 만족감으로 삶을 리드하는데 삶이 잘 풀린다. 이게 정답을 추구했을 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삶의 형태예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갖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나 될까? 정답을 찾는 게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진실에 가깝게 다 값을 구해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나한테 베스트 방법은 무엇인지. 정답이라는 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요것들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직장이 있어요. 완벽한 기회가 왔어요. 근데 나랑 진짜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안 맞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기인이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최고의 직장을 줘요.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그리고 가끔 휴가도 나오고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여러분들 성격에도 진짜 안 맞고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는 분야의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나 몸 쓰는 건 쥐약이야. 근데 몸 쓰는 일이야. 나 위험한 거 너무 싫어. 근데 몸이 다칠 수도 있는 스릴 있는 일이야. 또는 나는 이렇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반복 노가다 사무적인 일이야. 이런 식으로 나의 적성을 완전 정반대로 하고 나의 성향을 완전 정반대로 하는 그런 일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난 이걸 잘해야 돼. 잘했을 때 기분 좋게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내 적성에 안 받는다고 내가 잘 못하는 거라고 대충 하면 회사에서 맨날 혼나. 월급도 감봉당해.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쉽게 얻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질투해서 날 까내릴 수 있어. 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그냥 그 짓을 평생 해야 돼. 자, 여러분도 어때요? 지옥일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최악의 그림이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것부터가 여러분들이 다 남들하고 성향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란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마다 싫은 게 달라. 근데 누군가는 그 회사에 여러분들 꽂아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너무 철두철미해서 날 예뻐하긴 하지만 엄청 매몰차게 내가 못한다고 진짜 뭐라고 하고 엄청 능력주의자여가지고 날 괴롭히고 나 적성에 안 맞는데 그 사람이 너무 멋진 커리어를 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이 직업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사람 맨날 하는 말이 너 나 아니었으면 너 진짜 힘들었을 거다.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사하긴 한데 너무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은데 오히려 잘 돼서 괴로워. 이것보다 내가 다른 거에서 이만큼 돈 벌 거라는 확신도 안 들어, 솔직히. 싫으나 좋으나 이곳에 나는 그냥 뼈를 묻어야 돼. 그럼 만족도가 어떨까요? 만족도가 얼마나 다를까? 그 사람이 틀렸을까? 아니요, 그 사람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맞았어. 나한테는 안 맞았어. 여기서 지금 뭐가 오류가 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 몰라.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았어. 두 번째, 그 사람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알았어. 이것들이 완전히 일치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프라이드도 있고 자기 삶을 만족하며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이여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들은 그 사람만큼은 아니도 그 사람의 준에 달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굉장히 불행해요. 죽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자기를 잘라줬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 내가 누군지를 개무시했고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개무시하고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이 두 개를 잇는 다리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것도 앞에 정답이 다 틀렸기 때문에 세 번째도 오답이어서 세 가지 인생 정답의 조건 세 가지를 다 오답 처리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만 그 결과라는 게 사실 그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의 정답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심지어 남의 말을 잘 들어서 결과가 좋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괴로워요. 더 괴로운 이유는 그만둘 수도 없다는 거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타인의 이 니즈, 타인의 소망, 타인의 목표, 타인의 행복들에 관심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르는 거다? 그러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라. 찾아서 베껴라. 그리고 베낀 대로 해라. 이왕이면 가장 좋은 정답을 베껴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닝을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충분히 자기 삶에 만족한 자기만의 정답을 찾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쉽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답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정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세 번째 단계, 과정,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들이 이 순서가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돼야 돼.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동할 의사가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도할 수 있는 수단, 과정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그 안에서 나의 성향을 고려해서 베스트인 것들을 찾으면 수월하게, 쉽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방법에 나의 방식에 맞지 않는 그 과정을 선택하면요. 하고 있는 중에도 찝찝하고 껄끄러운 느낌이 계속 들어요. 안 맞네. 어딘가 안 맞네. 마치 여러분들 이 옷 뒤에 택 붙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그 일을 하기 직전까지 되게 많은 저항값이 들어요. 아, 하기 싫은데 왜 하기 싫지? 나 분명 이거 좋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까지는 됐는데 이 수단을 잘못 고른 경우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 가는 과정도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는 과정조차도 취향을 탄단 말이지. 유튜버라는 꿈이 있어도 내가 개그 유튜버가 될지 게임 유튜버가 될지 뷰티 유튜버가 될지 브이로그 유튜버가 될지 뭐가 될지는 솔직히 자기 취향에 따라 갈리는 건데 그냥 100만 유튜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그게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문가를 찾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저를 알아서 파악해 주십시오. 저한테 정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기 힘들죠. 남들은 찾아줄 수 있을까? 남들이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도 몰랐던 여러분들의 꿈을 남들이 알 수 있을까? 더 모르죠. 세 번째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모든 길을 다 가본 사람은 없어요. 많은 길을 가봤거나 많은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있겠지. 근데 대부분 자기한테 베스트인 게 남한테 베스트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길을 가봤어도 하나의 길을 추천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오답을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걸 실행하겠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빠개지는 만큼 남들도 머리가 빠개질 만큼 어려운 난제라는 걸 아시고 남들은 머리가 빠개져도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정답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나에 대한 탐구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가 수없이 찾다가 큰 맥락이 정해지면 그 이후로부터는 장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엄청 크면요. 장가지가 진짜 장가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굵고 길어요. 장가지 안에서도 장가지가 나오고 또 그 장가지의 장가지에서도 장가지가 나오고 나중에는 구분을 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장가지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 거라 보면 돼요. 한 사람의 성장은 나무와도 같은데 초반에는 이 나무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지를 하나하나 세는 게 무의미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통일성이 있고 어느 하나의 결이 있고 교차점이 있고 하나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가지수는 많지만 결국에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